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랑 S&P 같은 경우는 현재 3% 넘게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다우 지수도 2%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기분 좋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포착이 되는 종목과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12% 상승하면서 2256포인트 선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주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코스닥 1%대 현재 상승 출발 준비를 하면서 700포인트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705.73포인트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장 초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요즘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여민 FP님 출연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실시간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국내 증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해보고 넘어오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었었죠. 그 철회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넘게 큰 폭으로 올랐었고요.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개인들은 물량을 덜어냈고 외국인들의 사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 상승하면서 22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3% 넘게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696.7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10선에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또한 전장 대비 3.7원 내리면서 1,426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27일 이후 4거래일 만이었는데요. 간밤 미증시 다우지수가 2.8%, S&P 500과 나스닥도 3% 넘게 크게 오르는 흐름 보여준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보다 자세한 흐름 그리고 예상 체결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어제장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빨갛게 물든 하루였습니다. 상승 출발하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장 초반에 파란불을 켜낸 종목들도 있었지만 이내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삼성전자 형제들이 모두 빨간불 켜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냈던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순매수했던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3% 넘게 오르면서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5.12%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4.22% 큰 폭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반등에 성공했었죠. 오늘 장 살펴보시면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물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세를 더욱더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의 상승세가 더욱더 이어질 흐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6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89,700원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성장주들의 부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네이버가 8.79% 큰 낙폭을 보이면서 내려앉았죠. 네이버는 어제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포시마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조 3천억 원의 이를 인수하겠다는 빅딜을 단행한 건데요. 이러한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부터 하락하다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2020년 4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운 모습이었고요. 이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LG화학이 3.54% 올랐고요. 현대차부터 기아도 1%대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또한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 상승 흐름 더욱더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58만 2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면서 4%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삼성 SDI도 58만 2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면서 4.68%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빨갛게 물들면서 기분 좋은 출발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바이오주와 게임주들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모든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HLB가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은 다시금 9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한 9만 원 선의 회복에 이어서 3,200원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95,6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LNF 또한 5,600원 오른 18만 7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LB와 카카오게임즈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2%대 상승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2% 넘게 올랐던 카카오게임즈와 더불어서 펄어비스도 3% 넘게 상승하면서 48,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부터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1%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 밖에도 리노공업이 8% 가까이 급등하면서요. 13만 원 내외의 종가를 회복했고요. 또 이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까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5천 원 넘게 오르면서 12만 2,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2%대, 또 리노공업도 오늘 또한 2%대 큰 폭으로 오르면서 13만 8,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이어서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에 띄게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입니다. 처음으로 DIC인데요.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전날 이 DIC가 계열사로 에코셀을 신설했는데요.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주가가 상승했었고요. 오늘 또한 9.18% 크게 오르면서 4,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한미글로벌입니다. 전장 19.48% 큰 폭으로 뛰어 올랐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친환경 미래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수주 수혜기업으로 거론되면서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습니다. 올해 연말에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국내 업체들의 추가 수주 현황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네옴시티 관련 사항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8.25%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27,550원의 예측가 만들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가 특징주 예상 체결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처음으로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 큐렉스와 협력해서 수술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치고 또 기술 향상을 위해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전치 환술 연구 임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협력 강화와 더불어서 해외 기술 이전 등 글로벌 유통망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6% 내리면서 5,11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바로 라닉스입니다. 라닉스는
최근 자율주행 원천 기술 중 하나인 V2X 관련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이때 이 V2X란 차량과 주변 차량 또 주변 사물까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전날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제4회 커피챗 행사에서 전 방위적 정책 지원으로 민간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한 3.03% 상승하면서 6,810원의 예상 체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었던 장이 조금은 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남은 시간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0월 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에 또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볼 텐데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1%대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1.87%, 코스닥이 1.54% 상승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장과 더불어서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우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반도체 업종의 상승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선 반도체 주들의 주가 변화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그런 그 방향성도 정해질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그 마이크론의 그런 실적 발표가 매출 부진이나 또 예상치에 대한 하회가 좀 있었던 상황에서 이 반도체 업황의 불안 심리가 약간 주가에 선반영됐던 감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좀 많은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역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상승폭이 큽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6.05%, 삼성 SDI가 4.14%, SK하이닉스가 3.83%, 성문전자가 3.18%, LG노텍이 3.1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3.06%, KC가 2.9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던 LG디스플레이 6.45%, 다스코가 지금 4.89%, SNC에너지가 지금 4.5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폰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오늘 좀 그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4.55%, 그 프레임 만드는 회사죠. 그 화신이 4.33%, SL이 4.25%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그 운송 장비 업종의 그 지수를 지금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우선 주요 사업 쪽에서의 그 전동화나 여러 가지 AS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전망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주가가 좀 20만 원 정도 밑으로 지금 하회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의 그 실적 추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20만 다시 돌파를 했는데, 우선 그전에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2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DIC가 3.85, 그다음에 현대유화가 3.1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업종도 괜찮습니다. 대원화성이 8.18%, 이수화학이 4.38%, 효성첨단소재가 4.11%, 코스모신소재가 3.54%, 그리고 카프로
폴로가 3.4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철강 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세아베슬 지주가 5.13% 그리고 풍산이 4.5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세아특수강이 3.26%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좀 주도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팩 같은 경우도 2.42%, 한국철강이 2.16%, 남선알미늄이 2.2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전기전자 부품 업종들 같은 경우가 상승세가 좋습니다. 아비코전자가 지금 8.6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JNTC가 8.25%, G2파워가 4.94%, PPI가 4.81%, 에브리봇이 3.74%, 라닉스가 3.63%, 그리고 TLB가 3.32%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화학주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전진 바이오팜이 11.94%, 소니드가 5.48%, 캠트로스가 4.55%, GSA 코스믹이 지금 4.2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금속 업종도 괜찮네요. 오늘 코리아SE가 10.7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삼목에스폼이 5%, 누리플랜이 4.94%, 세라메커니스가 3.92%, 원하이텍이 3.6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 담배 업종도 오늘 좋습니다. 역시 카나리아 바이오가 8.22%,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세 계속 좋죠. 지금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유상증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합국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코스맥스 MBT가 3.51%, 마니커 FNG가 3.32%, 프로바이오가 1.8%, 노바렉스가 1.72%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네이버가 2.83% 하락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네이버 좋지 않았죠. 이 포시마크 인수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재무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 있지만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 포시마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딱 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정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커머스 사업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했다는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평가 수준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2.72%, LG에너솔루션 1.69%, SK하이닉스가 2.44%, 삼성바이오로스가 0.12%, LG화학이 1.62%, 삼성에스대가 3.06%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말씀드려도 현대모비스가 좀 3.28%,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3.25%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역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 부분이 오늘도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어제도 그렇고 GSSE 정유주들에 대한 오랜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태에서 오늘도 그 부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세 종목을 제외하면 전부 다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네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0.88%, 에코프로비엠이 1.62%, 그리고 LNF가 1.9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게임즈 0.68%, 펄어비스가 0.83%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제일 큰 게 에코프로가 지금 3.41%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일에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2.74%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뭐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차익 시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지 않는 점을 봤을 때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저가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현재 개장 사항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도 네이버만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여기까지 개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상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옴과 동시에 그래도 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자리에서 좀 가능한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시장 상황 브리핑해 주시죠. 예. 미증시가 연일 연속 이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로 보면은 현재 저항대가 21선마다 형성이 좀 되죠. 그래서 21선이 되는 점이 조만간 현재 움직임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마디를 보면서 2단으로 올라간 것이 이제 특징에 좀 해당이 되고 절반 꺾어지는 것이 기본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단 상승, 1단 조정. 그리고 이걸 세부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5파 상승, 3파 조정. 엘리트 파동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요.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2단을 올라가서 다시 일단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출발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은 현재 21선에서 21선 회귀의 법칙이 있습니다. 21선 회귀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20일마다 21선을 회귀한다. 또는 이런 부분은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 흔들림이 있더라도 현재 마디맵에는 한 21선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이평선에 든 그 지수가 이렇기 때문에 종목도 대부분 21선에서 일단은 마디매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보유 종목이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하면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또 기술적 반등이 21선이 종목이 대부분 올라올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대부분들은 약간 테마 섹터를 약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낙폭 과대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상승률을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이제 거래량 위주로 한번 보면은, 엘프로젠,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주 쪽에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순환매가 당분간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매로 한번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 중에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오늘은 이제 순환매로 돌고 있지만은 강하게 움직인 부분들은 에프로진 제약 외에는 약간 보이진 않고 있고요. 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좀 했던 종목군이죠. 종목군 중에서 현재 항암제 쪽, 항암제 쪽의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 항암제 쪽에서도 대장주 쪽이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S큐브가 좀 되죠. S큐브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에서도 그 추석 이후에 이때 한가 때 이야기 다음날 이야기를 했고요. 벌써 100%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21선 찍고 돌아서는 3중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20일째 2차 슈팅 이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대로 수세이탈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 어떤 기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또 후발 부분으로서 에클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에클론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저점에서 보이죠. 저점에서 보면은 60일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60일 회귀 법칙, 그러니까 60일 주기하고 60일 회귀 법칙이 일치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이제 수렴의 움직임에서 현재 움직여주다가 수렴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상방 2차 상승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미리서 저종을 보이는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오늘 리비안 관련된 종목. 다시 말해서 현재 자동차 이제 부품 쪽 이 부분들이 오늘 순환매 이제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낙폭화대가 좀 됐던 우리사 현재 종목군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량도 괜찮은 종목군들 잠깐 보면은 이제 에코캡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 이거는 61선까지는 기본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부품주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KR 모터스하고 삼보모터스, 특히 이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삼보모터스는 초경량 전기차를 이미 이제 출시를 좀 했죠. 그런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은 탄생 파동 조정을 보여줬고 여기서 약간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곧 나와줄 수 있는데 현재 삼보모터스 하고 KR 모터스는 당연히 이제 이륜차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정부 정책하고 서울시에서 정책도 현재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모터하고 감속기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착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터에 관련된 S&T 모티브, 그다음에 감속기 관련된 SPG, 또 DIC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차트상 끼가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제 삼보모터스하고 KR모터스는 약간 완성차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언급을 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 오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 테마를 가리지 않고 전 종목이 약간 올라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순환매로 좀 약간 올라줄 수가 있는데 큐립 로봇이 이제 그동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다가 오랫동안 이제 침체했던 흐름들인데 이 냉단점에서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락했던 시간만큼 이 하락의 시간이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균형과 대칭점에서 주가는 이제 반등이 좀 되기 때문에
이 휘림 로봇도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약간 뭐 대장주였던 성격들을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일단 이적 보행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에서 했던 로봇하고 로봇이 사실은 형편이 약간 없었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자동차의 로봇이 갑자기 소환되면서 약간 비교 영상이 많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걸음마를 하고 있는 테슬라의 로봇, 덤블링을 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력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국내 휴보 최초의 이적 보행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61선 지지 다시 한번 갔다가 61선 두 번째 지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은 뭐 대장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한 번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 뭐 대장주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로보티즈가 LG전자 쪽에 관련된 어떤 흐름들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61선 지지, 다시 한번 두 번 지지 이렇게 받은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각 수렴령 후에 2차 상승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중요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종목 대부분들은 낙폭화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정 어떤 섹터 가리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과 또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자세하게 종목별 대응 전략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출발할 때는 양지수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약간 살짝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가 또 눈에 띄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포인트 저희 짚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시장 좀 이제 전강 후약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아직 장 시작한 지 지금 20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1%대 좀 갭으로 상승을 하고서 지금 좀 밀린 듯한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좀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을 좀 내고 있죠. 지금 1,500억 이상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좀 외국인이 한 800억 이상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원대로 다시 지금 초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각국의 지금 세계 뭐 이제 시장에서 특히 국가에서 좀 이제 경제 정책 관련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내놓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환율이 좀 안정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가 좀 촉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호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조금은 이제 좀 흔히 얘기해서 좀 긴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절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금리가 또 그다음에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섹터들 대부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오히려 지금 이제 방어주로 좀 보이고 있는 뭐 음식료라든지 전기 가스업 같은 종목들은 이제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특히 대부분의 섹터,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전기전자가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음식, 담배 관련된 쪽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뭐 대부분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만하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좀 엇갈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상승 내지는 강보합권에서 위치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좀 상당히 좀 하락이 심했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종목들이 많이 좀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제외를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조금 음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제한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푸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하게 좀 갭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종목들이 이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지금 시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코스피에서 혹은 코스닥에서 음봉 전환이 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군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대중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나 섹터가 특정하게 올라온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가 뜨다 보니까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저희가 장전에 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섹터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었고 또 종목으로 보면 파라다이스와 하나투어 등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음봉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사도 괜찮을지 매수 타이밍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좀 해지 개념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반 업종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장 초반에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쪽 대부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또 이제 여기에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좀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뺏기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까지 좀 넓혀서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올해까지는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3분기부터 좀 회복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BP까지도 영업 이익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좀 증권가들의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살짝 좀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15,000원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지지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7월까지 같이 급락을 했지만 9월까지 좀 같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래도 급락 전에 어떤 주가 수준은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이 계속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구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일봉상으로 볼 때 거의 출렁거림은 있습니다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장의 해지 개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좀 모아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전에 세웠던 전략을 장중에도 움직임 포착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발 훈풍에 의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반도체 부품주들 오늘은 웃습니다만 여전히 좀 울상을 짓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비교가 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로봇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대부분의 올라오는 종목들도 좀 개별 이슈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후장까지 좀 분위기를 본다면 어떤 전략, 어떤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장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00선에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오기 전을 좀 본다고 하면 지금 한 830선에서 사실은 좀 쭉 무너졌다가 지금 700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80선에서 800선까지는 분명히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800선. 네, 급락 전에 사실은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태조 이방원이죠. 그렇죠. 이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수세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지금 계속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트렌드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뭐 미국과 관련된 얘기 좀 했었죠.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과 함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11월에 좀 중간 선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주가에 대한 부양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연휴에도 좀 리밸런싱 관련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나 종목으로 압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전 시장에서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계좌를 좀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태조 이방원, 여기다가 좀 3분기에 관련돼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11월에 중간 선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펙 플러스 감산 회의까지 이슈가 또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리밸런싱 관점에서 좀 3분기, 4분기까지 볼만한 종목들을 압축해서 저희가 보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태조 이방원, 그중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올라오고 있다는 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강하게 시작했던 것 대비 상승세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대까지는 안 올라오네요. 업사부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너무 시장에 이제 더 이상 겁먹지 말자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 드렸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나 여러분들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봐보시면은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어제 설명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뭐 때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을 때가 있고 때로는 뭐 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닥을 다져지는 그런 구간들에서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만약에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 수익을 온전히 더 챙겨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저점을 찍었으나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올라간 게 1번이었고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었고, 세 번째로 올라간 게 LG 엔소를 비롯해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8월달 돼서 올라간 종목.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과는 좀 이제 시간이 좀 더 긴 시간의 호흡. 그러니까 지난 7월과 8월의 상승은 매우 길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바닥 대비해보면 한 달 반 동안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호흡이,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적인 부분들은 제가 어차피 저도 하루 종일 공개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지난 6월 하락이 다이렉트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오르내리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떨어질 때는 이 모양을 마치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오르고 내리고 한 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던 게 맞아떨어진 부분들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서 여기에 다이렉트로 떨어질 때의 요 구간에서는 거침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이 얇기 때문에 거침없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찌글찌글거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 아래로는 다이렉트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갈 때 좀 가볍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난 6월, 7월 이 부분의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거의 2,300이에요. 여기 이상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많은 매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쉬었다 갈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도 쉬었다는 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월 말쯤에 쉬었다가 며칠간 쉬었다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고통을 당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금방 기억이 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도 쉬어갈 때에 하루하루 추적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살아있느냐, 시장을 또 땡길 만한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강력하다면 2350 정도까지도 조금은 원래의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치를 조금은 또 상향시켜보고 싶기도 합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2300을 기본 목표로 잡고 있어요. 제가 원했던 바대로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갭상승으로 제대로 끄집어 올려놨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신다면 이번에 지난번처럼 20일 평균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뚫어주는 액션이 나와야 여기처럼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어준다라면 조금 눌러도 다시 재차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때 주도주 중에 한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갖 반도체, 사이클이 죽었네, 이제 호재가 없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 사실 주가는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그래서 좋아진 거 있나? 개선된 거 있나?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M&A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을 생각하기는 해야 됩니다. 더 나빠질 게 있니? 더 나빠질 건 없거든요. 그죠? 더 나빠질 것까지 없는 부분들이라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등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사실 삼성전자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상승에서 62동 평균선에서 계속 걸리적거렸습니다. 녹색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걸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62동 평균선을 뚫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길을 나서기 시작한 그런 1번군에 있는 주도주 섹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LG엔솔은 사실 어제 너무 세게 잘 올라가서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은 2번군 종목으로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단 그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만 다시 이제 시장이 조금 눌러줄 때는 금방 눌러줄 수 있어요.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 부분들에서는 LG엔솔은 2번 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는 계속해서 좀 떨어집니다만 카카오 정도 부분들에서는 3번 순서.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 조금 텀을 두고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이번 흐름들 반등들 부분들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는가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있는 목요일 날 있는 CPI 미국 CPI 발표 그렇게 큰 기대감 없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했으니까 크게 꺾이겠지 했는데 예상치가 벌써 8%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CPI 자체의 수치로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뭐죠? 어제 채용 공고가 많이 줄었대요. 미국에서.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고용이 흔들리지 않겠니? 소득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들이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걸 인지하고 인정했고 그런 발언을 좀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지금부터 CPI 물가지표다 연준의 스탠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용지표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그렇죠. 요게 아마도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강력한 상승 혹은 내일까지도 그렇게 시장이 아주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건 저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발표 요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있는 CPI까지는 또 시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포인트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0.5%씩 4번이나 금리 인상했는데 이번에 0.25로 줄었죠. 이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던지 아니면 이제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좋게 해석했든지 뭐 했든지 전혀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벗 포인트가 나온 거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주도 저렇게 바뀌었다면 다른 나라도 바뀔 수 있다면 미국도 속도 조절 좀 해주지 않을까? 그것이 또 아까 연결한 고용 발표 부분들로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시간이 좀 많이 그거 돼가지고 제가 도준 앵커님하고 말을 좀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와버렸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탑픽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저는 이제 진폭 그 부분들에서는 SK하이닉스를 조금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낙폭 과대 대형주 지수를 보자고 했는데 벌써 어느새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결과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SK하이닉스 역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걸리적거려서 못 넘어가고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분들에서 분명히 올라갔다가 뚫어버린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고 다시 눌러줄 때에 21선 깨지 않는다면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올려칠 때 과연 10만 원 도달할 수 있는지 잘 보면서 목표 부분들을 보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아까 보니까 자막적인 부분에서 뭐 에브리봇 같은 로봇주들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미래를 어차피 미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의 폭락 시장에 있어서 낙폭 과들을 만들었다면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공략 포인트로서는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아침 상승과는 조금 다르게 분위기가 조금 나빠지고 있죠. 이럴 때 주도주냐 주도주가 아니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플러스의 강세 부분들 또 조금만 툭툭 쳐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주도주 섹터가 맞으니까 그놈들을 쥐고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더 강하게 윗상승을 좀 희망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자세한 시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녹여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쪽이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 끝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전략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